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해성옵틱스입니다. 무려 7년, 이 긴 시간의 적자를 딛고 정말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회사인데요. 과연 이 기업의 투자 스토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한마디가 해성옵틱스의 지난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원문에서도 바로 이 표현을 썼는데요. 그만큼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막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무려 7년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해성옵틱스는 계속해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긴 터널의 끝을 알리는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짚어볼 겁니다. 먼저 7년 만의 부활 과정을 간단히 보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 3가지 투자 포인트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가치 평가와 투자 전략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해성옵틱스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최근의 성공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담겨 있죠. 2016년부터 시작된 적자가 2023년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기세를 몰아서 2025년 11월에는 창사 이래 월 매출 최고치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시장이 상한가로 응답하면서 이제 이 회사를 다시 봐야겠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준 거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데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핵심입니다. 과거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저가형 렌즈 사업에 매달렸어요. 그러니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카메라의 핵심 부품, 바로 손떨림 보정장치인 OIS 액추에이터와 폴디드 줌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그냥 비용 좀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돈이 되는 사업으로 게임의 판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차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보세요. OIS 액추에이터가 전체 매출의 약 65%를 차지하면서 회사의 확실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저가 제품 위주 매출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 전략적 선택이 옳았다는 걸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거의 회복 스토리를 봤다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해성옵틱스가 앞으로 왜 더 주목받을 수 있는지, 그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턴어라운드는 성공했는데 과연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 회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미래 성장 엔진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살펴볼 3가지 핵심 포인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성장 엔진은 바로 시장의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비싼 프리미엄 폰에나 들어가던 폴디드 줌이나 OIS 같은 고급 기능들이요. 이제는 중저가 모델까지 쭉쭉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삼성의 차세대 주력폰인 갤럭시 S26의 메인 공급사로 선정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된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 혜자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보통 핵심 부품을 사와서 조립만 하는데 해성옵틱스는 이걸 직접 개발하고 만듭니다. 공정 내재화라고 하죠.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원가는 낮추고 품질은 높일 수 있고요. 고객사가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진입 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폴디드 줌 부품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더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마지막 3번째 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흥미롭습니다. 바로 미래 먹거리죠. 이제 스마트폰 부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차 센스의 습기를 제거하는 전장 부품, AI로 활용한 수자원 관리,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4680 배터리 검사 시스템까지. 만약 이 신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면 해성옵틱스는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을 봤다면 이제는 해성옵틱스가 가진 잠재적 리스크들을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오버행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대기 물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이때다 하고 팔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주가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해성옵틱스의 경우 2024년 상반기에만 약 8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물론 신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이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물량이 언제든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버행이 다가 아닙니다. 매출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민감하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바로 타격을 입죠. 내부적으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26.96%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최근 인수한 회사들이 본업과 시너지를 잘 내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재무에 부담을 주는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강점과 약점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봐야겠죠. 과연 해성옵틱스의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MC넥스는 자율주행 쪽의 강자고 파트론은 재무는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은 좀 아쉽죠. 반면에 해성옵틱스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신사업 잠재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죠. 이건 즉 어떤 호재가 터졌을 때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강점, 명확하죠? 7년 만에 턴어라운드, 갤럭시 S26 공급사라는 확실한 보증수표, 그리고 미래를 바꿀 신사업 포트폴리오. 반면에 약점도 뚜렷합니다. 오버행이라는 수급 부담, 상대적으로 낮은 최대주주 지분율, 그리고 신사업이 정말 잘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전략은 뭘까요? 보고서에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건 고위험 고수익 성향의 즉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전술이 짐이 있는데요. 오버행 물량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걸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물론 분기별 실적이 잘 나오는지 CB 전환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에서 제시하는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 2,800원에서 3,200원 사이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신사업들이 정말 대박을 터뜨린다면 이 목표치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해성옵틱스는 과거의 스마트폰 부품 제조사에 머물게 될까요? 아니면 이 변곡점을 기회로 삼아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흥미로운 구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